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직 대부분 다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아직도 조금 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다가 기간 조정이 시작되고 특정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하는 기간 조정을 진행 중이고요. 어제까지도 기간 조정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저항 부근에 다들 일제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요. 왜 터치하겠어요? 앞으로 올라가고 싶은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터치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진 기간 조정이나 어제의 움직임으로 봤을 땐 저항을 맞닥뜨렸으나 매수세를 확인했잖아요. 상승, 매수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더 올라갈 의지가 높은 것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다. 어젯밤 시장의 해석을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이다. 아직은 기간 조정 중이지만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정도까지 증시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잠깐 볼까요? 금리는 어제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중요한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물론 제가 대략적으로 4.5에서 5% 박스권이라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박스권의 하단은 4.55 혹은 4.56 정도 됩니다. 어젯밤에 그 자리를 보시면 명확하게 붕괴시켰어요. 이거 지지력 없는 거죠. 레벨 다운을 의미하는 거죠. 더 아래로 가겠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중요한 지지선을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켰으니까 이거 레벨 다운된 거고 앞으로 언더슈팅 시나리오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밝힌 거예요. 신호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증시도 앞으로 오버슈팅으로 갈 이런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겠죠. 다만 근데 이제 증시가 아직 이걸 완벽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고 아직 완벽하게 넘어간 것은 아니고 또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 힘을 좀 힘을 쥐어짜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이 하락이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속임수일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오늘 밤 되돌리면서 다시 돌파한 척하면 또 다시 시장은 알 수 없는 구간으로 또 진입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일단은 금리는 레벨 다운이 되고 언더슈팅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일단 봐주시긴 하는데 오늘 밤에 이 검증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붕괴시킨 게 맞는지 오늘 밤 정도까지만 딱 확인해 보면 조금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어제가 기술적으로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금융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이 어제 어떤 명확한 딱 떨어지는 이 결론을 좀 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그 기술적인 중요하다라는 거는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결정 이런 거는 오늘까지 좀 더 연장이 좀 될 것 같아서 오늘 밤까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증시가 더 올라가고 금리가 더 떨어질 것처럼 반응을 했는데 어젯밤에 이게 속임수일 가능성 오늘 하루 정도는 검증해 볼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증시도 오늘 밤에 더 오르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또 어쨌든 박스권 계속해서 기간 조정 혹은 여기서 또 꺾일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 어제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는데 하루 만에 어떤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오늘 정도까지 좀 결정이 좀 미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좀 집중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고요. 어젯밤 그죠? 증시가 비교적 강한 모습 보였다고요. 분봉인데 보시면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빠졌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떤 매수세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요. 이따가 기술적인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긴 할 건데 하여튼 일단은 빠졌다가 아래쪽에서 올라왔다. 요게 어젯밤의 특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워낙 증시가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빠졌다가 이 정도 올라오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될 수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음봉일 수 있어요. 그죠? S&P, 나스닥, 다우가 어젯밤에 음봉으로 마감한 거는 맞아 보이는데, 그죠?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니까 음봉으로 마감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처음 나온 음봉이고 이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이야기를 하긴 어렵고, 어쨌든 어젯밤에 빠졌다가 올라온 거, 빠졌다 올라온 거, 빠졌다 올라온 거, 어떤 매수세를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어젯밤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IT 빅테크가 금리가 크게 떨어지니까 좀 많이 오르면서 나스닥이 좀 강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 그리고 특히 에너지가 또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안 좋았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비교적 매수세를 확인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이 하락 종목 수가 조금은 더 많은 좀 불안불안한 모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젯밤의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일단 좀 해보자면요. 어제 이제 결론적으로 뭘 했냐? 저는 일단 나스닥 하방 포지션을 일단은 진입을 하긴 했어요. 나스닥 하방 포지션을 15,400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어떤 기준이다 라고 그렇게 그죠 말씀드렸죠. 어제 15,400이 기준이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잘 보고 있다가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그 개장한 지 한 15분쯤 지나서, 그러니까 밤 11시 45분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그죠? 그때쯤에 이제 15,400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길래 이제 그 시간쯤에 이제 나스닥 하방 포지션 일단은 진입을 다시 했고요. 일단 이 진입한 거는 저의 일단은 뭐 일단 아직까지 뭐 수익이니까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15,400에서 진입을 했다. 사실 어젯밤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하루 종일 계속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 초반에 좀 하여튼 수상하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 증시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좀 독특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되돌리면서 그죠? 역시 금리가 떨어지니까 장 막판에 되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진입은 했어요. 왜냐면 15,400은 일단 기준이니까. 사실 그래서 일단 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은 어딘가 일단은 그 저항을 일단 약하지만, 분봉상에서 약하지만, 이거는 뭐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봉상에서 약하게 어떤 자국이 난 거예요. 약하게 자국이 났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근거를 기준으로 일단은 하방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뭐 별로 지금 상황에선 별로 메리트가 있거나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꺾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일단 멈칫한 거고요. 분명히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긴 하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저는 지금 손해를 깔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버텨본다. 손해만 아니면 된다. 그러면서 일단 가만히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젯밤에도 안 그래도 금리 하방 베팅을 좀 열심히 좀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딱 손절 걸어놓고 봤는데, 그냥 뭐 손절 나가서 그냥 다시 또 포기하는 걸로. 금리 상승 베팅은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좀 만약 오늘 밤에 급격히 되돌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젯밤에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어젯밤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봤어요. 이거는 30년물 선물 기준입니다. 30년물 선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저항이라고 제가 봤고요. 근데 이제 개장 전에, 이건 5분봉입니다. 개장 전에 대략적으로 봤는데 이게 이 정도 자리에서 일단은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삼각 수렴형이겠구나라 싶어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뭐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감수할 수 있다라 생각하고 여기서 일단 금리 상승, 그러니까 이 선물이 떨어진다에 대해 일단 베팅을 했죠.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올랐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그냥 손절이 나가면서 그냥 게임이 끝났습니다. 요렇게 일단 좀 볼 수가 있겠고요.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새벽 3시쯤인가 있었어요. 그때 잠시 이렇게 혹시나 되돌리나 싶어갖고 이때 잠시 깨서 봤는데 손절이 나간 이후였습니다. 손절이 나간 이후에 이거를 봤는데 뭐 역시나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 국채 입찰이 양호하게 마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탔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뭐 보다 잔 건 아니고 한 2시쯤 자다가 3시에 알람 맞춰놓고 잠깐 보다가 그렇게 하고 아무튼 잤는데, 그래서 일단 나스닥 하방은 진입을 했고 금리 상승 베팅은 일단 실패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좀 더 자세히 좀 해야 되겠는데, 금리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잖아요. 그리고 저점을 아마 낮췄을걸요? 저점 아마 낮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레벨 다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레벨 다운이고 하락 추세 전환,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 이런 이야기를 하긴 조금 좀 뭐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밤 이 속임수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고, 오늘 밤 예를 들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다시 이도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좀 일단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엄밀히 따지면 하락 추세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직 고점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긴 한데, 일단 어젯밤에 이런 붕괴를 시키면서 이런 단기적인 하락은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오늘 밤에 되돌리지만 않는다면 하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중장기적인 이 상승이 좀 그죠? 일단 이런 그 중장기적인 상승이 상당히 좀 훼손을 받은 걸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상승은 끝낸 거예요. 이 상승을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저점 낮췄기 때문에 일단 이 상승을 끝낸 겁니다. 물론 아직도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년을 올랐는데, 월봉 보시면은 이게 3년으로 올랐는데 이게 과연 5%를 터치한 게 과연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끝일까? 여전히 오버슈팅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찜찜함이 좀 남아있는 거죠. 물론 근데 의미 있는 고점은 분명히 나왔어요. 5%의 의미 있는 고점을 확인했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오버슈팅, 이 시세를 완전히 끝내는 오버슈팅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리 상승 베팅은 가능하면 이제 안 할 생각이다. 베팅할 거면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레벨이 다운됐으니까. 다만 아래쪽으로 베팅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일단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어젯밤에 하락이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죠, 레벨 다운 됐다 하더라도 당장 아래쪽으로 일단 추가로 베팅할 생각은 일단 없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30년물 금리도 또 그렇습니다. 30년물 금리는 더욱 더 심해요.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 그게 보시면 다시 이제 역전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한동안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가 이렇게 쭉 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다시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아무래도 이 장기물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급하게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30년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대놓고 이렇게 직전 저점 혹은 아예 이런 자리들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지난번 상승을 일단 끝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고점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라 이야기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하여튼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올랐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는 이렇게 역전이 다시 심화가 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정상화되다가 역전이 심화가 되고 있다. 다시 이 베어 스팁이 다시 진행이 되긴 될 건데, 보니까 그 다시 진행될 시기가 좀 한참 뒤로 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오버슈팅 시나리오 가능성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 그죠? 가능성 열려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변동성을 쉽게 죽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이거 어젯밤에 작게 빠진 거 아니에요. 금리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이 정도면요. 계속해서 어쨌든 변동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살아있는 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4.5에서 5% 정도의 어떤 이런 박스권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박스권을 일단 붕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아직 다시 되돌리면 그만이긴 해요. 그 엄밀히 따지면 4.5 정도까지가 어떤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런 좀 노말, 어떤 일반한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화된 그런 박스권 바닥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박스권이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솔직히 좀 박스권은 사실상 깨졌다라고 보는, 사실상 깨졌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아무튼 명목적으로는 아직 어떤 4.5에서 5% 정도의 그런 박스권 아직은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일단 보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이탈은 안 한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죠? 주식시장 확인 좀 더 해봐야 되고, 금리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하여튼 오늘 밤까지 보고 판단을 좀 그 이후에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베이스 시나리오 내에 턱걸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봤죠? 애플은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이 이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여기 돌파 한착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도저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이거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은 낮아지니까 이거 개판된 거죠. 이도저도 아니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안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다.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안정적이다. 증시 일단 더 오르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밤에 흘러내리면은 또 그만이다. 그래서 뭐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어젯밤에 이제 제가 나스닥 하방 베팅을 한 것은 이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갭상승 출발했죠. 제가 어제 진입을 했던 기준은 어쨌든 나스닥이 음봉으로만 마감을 하면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어젯밤 시가가 딱 나오고 나서 시가 보고 나서 시가보다 조금 증시가 더 오르길래 여기서 윗꼬리 살짝 잡는다는 기분으로 해서 그냥 적당히 아무 때나 하방 진입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한 15,400 정도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15,400 15,400 몇 이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는 일단 진입을 해서 끌고 오고 있다. 왜냐? 일단 수익 중이니까 수익은 일단 들고 가봐도 된다는 신호죠. 일단 그래서 들고 가고 있다. 오늘 밤에 손절 나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하여튼 굉장히 좀 재미있긴 했었어요.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어젯밤에 일단 달러도 좀 잠깐 볼까요? 달러가 보시다시피 오르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하여튼 금리가 어젯밤엔 좀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하루 종일 장중에 계속 빠졌잖아요. 그죠? 왜 빠졌겠습니까?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줄어들 수 있어. 혹은 뭐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단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굳이 갖다 붙이자면 갖다 붙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금리가 하락하는 거는 사실 그 금리와 원자재는 굉장히 또 나름 또 연관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원자재들도 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구간에서 원자재들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초단기적인 그런 흐름은 달러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받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경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어쨌든 금리가 어떤 경기 둔화나 뭐 어떤 인플레이션 둔화, 어떤 뭐 골디락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쨌든 인플레 둔화, 뭐 수요 둔화 이런 거를 좀 가격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금리가 그러면서 원자재들도 어제 일제히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빠지고 뭐 골드 빠지고 국제유가도 크게 빠지고 천연가스도 크게 빠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이런 움직임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달러가 어젯밤 미국 장 초반에는 많이 올랐었고 미국 장 개장하고 나서 쭉 빠졌는데 쭉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빠지고 하여튼 원자재들이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뭐 제 생각에는 약간 어떤 경기 둔화나 하여튼 뭐 골디락스 어제 굴스비 총재가 이야기한 게 골디락스죠. 인플레이션이 뭐 적당히 둔화가 되면서 뭐 미국 경제는 뭐 침체가 되지 않고 뭐 뜨끈한 온도를 적당히 잘 유지하는 골디락스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플레이션 둔화 뭐 골디락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원자재 수요 둔화 이런 거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경기가 조금 둔화될 것이야 라는 전망도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는 일부 좀 녹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저런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원자재들의 하락 추세는 일단은 좀 특히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는 좀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국제유가 좀 잠깐 보시자면은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직전 저점으로서의 그런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를 어제 명확하게 붕괴시켰고 오늘 굳히기까지 들어갔죠. 물론 이제 어제의 하락 이런 게 좀 언더슈팅일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금리가 언더슈팅이었다면은 아마 국제유가나 원자재의 하락도 어제의 상승이 어제의 하락이 속임수일 가능성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확인은 해보자고요. 근데 일단 국제유가의 경우는 분명히 이건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라 그러는 거죠. 그죠? 분명히 국제유가의 상승은 끝났다. 하여튼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야 이거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전쟁 중이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다니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아직은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은 너무 뜨거웠던 경기가 적당히 식어서 좋다라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증시는 좋은 반응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뭐 충격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고용 지표 좀 둔화됐다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 미국 경제 좋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경기 둔화된다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미국 경제는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의식의 흐름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거 쭉 다 봤고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좀 애매한 뭐 그런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사실 그래요. 이게 일부 증시들이 어제 뭐 일본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보시다시피 저항을 누적시켜서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어제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증시는 하방 경직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사실상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또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대응하기 좀 애매한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힘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좀 아리까리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죠? 지난번에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콜옵션 480억 하루에 매수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사실 그리고 아직 보니까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의 그 증시 부양책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정부의 그 증시 양도세 개편한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여튼 뭐 각종 세제 개편안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양도세 개편, 증시 양도세 개편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효과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죠? 그 대주주 기준을 상향시켰던 거를 이걸 다시 낮춰가지고 이 큰 돈이 증시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조치인데, 양도세 개편은요. 이게 이제 법의 취지인데, 이거 사실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뭉칫돈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 증시라는 곳이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세계 경제도 반영을 하고 금리도 반영을 하고 뭐도 반영을 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수급이 깡패거든요. 돈만 들어오면 무조건 오릅니다. 주식, 그죠? 근데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앞으로 내놓을 예정이라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대응이, 하여튼 이 전망이 참 깝깝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혼조한 구간 안에 좀 갇혀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와 뭐 저런 양도소득세 개편안 등으로 인해서 하방으로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긴 있어요. 돈발로, 그죠? 돈발로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 콜옵션 480억 들어왔다. 뭐 물론 그건 이제 적당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콜옵션 480억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평선과의 이격도 이런 것만 봐도 이건 솔직히 너무 과도한 급등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이 상승 피로감 어떻게 소화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이슈들만 생각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일단 뭐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안 그래도 보면서 어젯밤에 영상 녹화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실 분들은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1월 6일 증시가 폭등했죠. 분명히 엄청난 폭등 보여줬습니다. 진짜 눈이 돌아갈 만큼의 폭등을 보여줬어요. 코스피가 4.9% 올랐고 코스닥이 하루에 12% 지수가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올랐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은 사실 저에게도 충격이었겠지만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께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급등한 이날 이후로 증권사에 내방을 해가지고 계좌를 만들고 신규 투자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이제 뭉칫돈 들고 증시 오른다라고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지금 다들 저 상승에 꽂힌 거예요. 다들 저 강렬한 상승에 꽂힌 겁니다. 야,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고 코스닥 지수가 하루에 5%로 오르고 상승이 너무 과도해갖고 막 사이드카가 걸리는 이런 강렬한 생각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일단은 저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상방을 보게 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상방을 보면, 사실 근데 모두가 위쪽을 보면은 위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모두가 위쪽을 본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긴 해요. 한국 증시의 입장에서는요. 미국 증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 뭐 독일 증시, 다른 나라 증시들은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증시는 일단 저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나온 저 급등 폭등 때문에 일단 지금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눈이 좀 돌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시장 참가자들 모두가 한국 증시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검증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로 좀 활용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사실 그죠? 심리가 또 전부이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돈의 힘도 좋긴 한데 사실 모두가 돈 싸들고 들어오면은 아무리 돈 싸들고 들어와도 뭐 모두가 이미 다 사버리면 더 이상 앞으로 오르진 않는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뭐 몫이고요. 하여튼 뭐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한쪽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지금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어딘가 붕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양봉 하나 훼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에요. 코스닥도 기간 조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가벼운 기간 조정. 그죠? 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슈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하지만 모두가 일단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건 맞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말씀드려봤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매수세 확인했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 매수 포지션 잡은 거 들고 가면 된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다 본 것 같고 잠깐 저기 엔화하고 뭐 원화 이런 것들 환율도 좀 보겠습니다. 이 대부분 다 그렇죠. 지금 일제히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원화가 일제히 강세 보였다가 원화가 일제히 다시 지금 좀 힘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방 경직성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수의 근거입니다. 엔화 매수의 근거, 달러 매수의 근거 등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등장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더 시세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 어떤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탄력적인 반등의 영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기간 조정이 아니고 이제 가격 조정으로 간 겁니다. 하락 추세 중에 이제 가격 조정,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반등이 올라온다. 그 영역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왔다라고 해도 또 빠질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아직은 원화 강세 이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오늘 밤 미국 증시 확인해야 된다. 오늘 밤 미국 금리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미국 금리가 또 빠져봐요. 그러면 이거 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또 올라봐요. 얘도 또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생각에 확 결론을 내리시는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손절 어떤 그죠 위험 관리 도망칠 준비만 좀 잘 해놓고 들고 계신 물량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거나 아니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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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하방 진입이나 아니면 뭐 달러 매수나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판단은 뭐 본인의 몫인 거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